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댄 뷰트너라는 연구원이 전 세계에 100세 이상의 노인들이 암 없이, 만성질환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 곳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곳은 암이 없는 곳으로 유명하고요. 오히려 암이 있다가도 치료가 되는 기적적인 일도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노화도 당연히 더디게 일어나겠죠. 이곳에서 주로 하는 식습관은 노화 가속화가 일어나면 대부분 질병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어집니다. 젊은 당뇨, 젊은 암, 젊은 치매까지 노화가 빨라질수록 당연히 질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체내에 꼭 필요한 영양이 들어오지 않고 독소가 많이 유발이 됩니다. 특히 여러 가공식품을 먹으면서 크게 증가하는 게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당연히 몸에 생길 수밖에 없지만 과하게 생길 경우에는 정상적인 세포들, 결구 같은 면역 세포들을 굉장히 손상시킵니다. 위나 간이나 장 같은 장기들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막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노화 방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우리 몸의 작용은 바로 혈당과 염증을 예방하는 겁니다. 혈당 조절이 안 돼서 일어나는 수많은 질병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염증으로 인해서 대부분 만성질환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혈당을 잘 조절하고 염증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이 노화에 가장 좋습니다. 두 가지를 지킬 수 있는 음식으로는 과일을 추천을 드립니다. 과일을 아침 식사로 또는 점심과 저녁에도 간식으로 먹기도 하는데요. 이 과일을 통한 노화 방지, 혈당 염증을 충분히 지킬 수가 있고 오히려 염증이 많았던 분들도 또 혈당 조절에 실패했던 분들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세포가 빠르게 늙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세포는 건강한 영양 환경이 제공이 되면 계속 분열을 하지만 영양 결핍 상황이 되면 세포가 제대로 잘 자랄 수가 없죠. 섬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식사를 하게 되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이 부족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열량 중심의 식사는 하기가 쉬운데 살아있는 음식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는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노화의 촉진제라고 할 수 있는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식물 영양소가 필요한데요. 바로 과일 속에 이 식물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죠. 브로콜리나 당근, 비트 같은 이런 채소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하루 식사에 무조건 50% 이상 꼭 드시는 것 추천을 드립니다. 노화 방지제이면서 수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과일의 별명을 이렇게 지었는데요. 최고의 영양제이자 최고의 해독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일의 9대 영양소 안에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이 다 담겨 있고 또 이 성분으로 인해서 간 해독과 또 장 건강, 신장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과일을 먹게 되면 여성분들은 한 3일 만에 다 느낍니다. 피부가 좋아졌어요. 내 피부가 화장을 잘 받는다고 느끼거든요. 물론 바깥에서 바르는 화장품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너 뷰티라고 하죠. 내 몸 속에 있는 독소를 다 제거하고 영양이 잘 채워지면 피부가 굉장히 맑아지고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성 변비 있는 분들에게 효과가 좋습니다. 장 건강에 꼭 필요한 수용성 식이섬유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장에는 또 굉장한 마이크로바이옴이 살고 있죠. 변비가 해결이 됩니다. 이것도 한 2, 3일 만에 해결이 되고 특히 만성 변비 있으신 분이라면 2, 3일 정도 과일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거의 대부분 좋아지십니다. 오랫동안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 자율신경계 기능 장애로 인해서 조금 오래 걸리기도 하는데요. 젊은 여성이 변비다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 기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에게 바나나하고 두유, 아몬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면역 주스를 만들어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위산이 많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단맛 위주의 과일,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과 채소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간 건강입니다. 빠르게 다이어트하고 싶으신 분들, 면역력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 핵심 장기는 간입니다. 간 영양과 간 해독에 좋은 성분들이 다 과일에 들어있기 때문에 간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요즘 너무 심각하게 췌장 건강이 망가져 있어요. 그것은 당뇨 전 단계인
인구가 우리나라 2022년 기준으로 약 2,200만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이 당뇨 전 단계와 당뇨 인구인데요. 저는 너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주식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바로 이 췌장이 자극을 받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과일 식사입니다. 우리가 쌀밥 위주의 식사를 하다 보면 분해가 되면 다 포도당이에요. 췌장에서 분비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만 당으로 몸 곳곳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과일은 포도당, 과당, 자당 그 비율이 3분의 1 정도로 적어요. 또 전체적인 양도 적기 때문에 크게 췌장을 자극하지 않아요. 과당 같은 경우는 간에서 또 바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췌장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음식이 쌀밥보다는 과일 식사가 됩니다. 또 요즘 제3형 당뇨라고 알려지는 알츠하이머 치매, 뇌 질환도 역시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장의 기능하고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고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뇌 건강에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바로 과일 식사입니다. 이 과일이 부족해서 우리 현대인들이 많은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닐까, 여기까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일을 스마트하게 먹기 위해서는 일단 과일은 반드시 식전에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는 아침 식사로 드시면 좋습니다. 아침에 드실 때는 좀 든든하게 드시기 위해서 500g 정도 과일을 추천을 드리고 사과 중과 정도 사이즈 2개 정도 분량이면 좋습니다. 과일이 만약에 내가 사과를 먹었는데 속이 쓰리다, 그래도 사과가 좋으니까 계속 먹어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과일이 제일 좋아요. 2-3가지 정도의 제철 과일로 내가 먹었을 때 편안한 과일 섞어 먹기보다는 하나씩 드시고 그 다음 과일 드시고 그 다음 과일 드시는 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점심과 저녁에도 식전에 과일을 하나씩 더 드시게 되면 나쁜 음식을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고요. 설사 나쁜 음식을 먹었더라도 해독 기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대신 과일은 갈아 먹거나 과즙의 형태로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과일은 가는 순간 당분이 다 쪼개지면서 혈당으로 굉장히 흡수가 빨라집니다. 과일 속에 들어있는 너무나 좋은 식이섬유들이 또 제거가 됩니다. 과즙으로도 혈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즙으로 드실 때는 채소즙은 괜찮아요. 당분이 쪼개지는 과즙과 과일 주스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드셨다가 저혈당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 염증이 더 심해지기도 할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포에 칼로리는 많지만 필요한 원료들이 되는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한 식사를 하게 되면 세포가 빠르게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텔로미어라는 유전자가 세포 안에 있는데요. 수명에 연관된 유전자입니다. 여기에 나쁜 음식을 많이 먹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러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빠르게 짧아지게 됩니다. 결국 노화도 빠르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게 만드는 방법으로는 최대한 가공식품을 절제하고 또 당분이 많은 음식을 절제하고 여러 항산화 성분이 많은 과일, 채소류, 또 오메가3가 많은 비타민 E가 풍부한 견과류, 이러한 좋은 식물성 기름, 올리브 오일 같은 기름들이 노화를 방지하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댄 비투너라는 연구원이 전 세계에 100세 이상의 노인들이 암 없이, 만성질환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 곳을 조사를 했는데요. 전 세계 5대 섬을 발표했습니다. 그곳은 암이 없는 곳으로 유명하고요. 오히려 암이 있다가도 치료가 되는 기적적인 일도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노화도 당연히 더디게 일어나겠죠. 이곳에서 주로 하는 식습관은 식물성 위주의 음식입니다. 때로는 고기도 먹는데요. 총 칼로리의 5% 이내로 적게 섭취하는 편이고요. 노화의 속도를 줄이려면 최대한 자연식 위주, 과일, 채소류, 또 식물성 기름, 이런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질환이라고 할 수는 다양한 병들을 다 예방할 수 있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을 하면 당뇨병, 지방간 고지혈증, 고혈압, 뇌 질환인 알츠하이머 치매까지 이 모든 병을 다 예방할 수가 있고요. 활성산소가 많이 중화가 되시는 항산화제, 그런 과일, 채소를 드시게 되면 역시 암을 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암 역시 몸에 독소가 지나치게 쌓였을 때 일어나는 환경이 제공되기 때문에 암이 생기는 거죠. 노화를 예방하는 음식을 먹게 되면 이 다양한 만성질환들을 같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최대한 식물성 단백질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식물성으로도 굉장히 단백질이 좋은 게 많죠. 두부, 낫또, 청국장,
된장, 두유로 말씀을 드리고, 가공된 게 불편하다 하신 분들은 콩물을 또 갈아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버섯류에도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녹광색 채소에도 식물성 단백질이 있고요. 해조류에도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무조건 소화가 잘 되는 것, 부담이 안 되는 음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식물성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노화 방지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화를 촉진하는 식습관 중에 하나는 우유와 유제품 섭취입니다. 우유를 오랫동안 연구했던 기관에서는 우유 섭취를 많이 했던 나오는 국가의 여성들이 오히려 골다공증이 더 많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유에 있는 인과 칼슘이 문제인데요. 우유를 많이 먹으면 몸을 산성화시킵니다. 이 산성화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칼슘을 빼내서 뼈를 더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는 거죠.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제품은 안전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요. 모태 성분이 우유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유, 치즈, 요구르트 이런 유제품들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뼈를 약하게 하거나 또 노화를 더 촉진시킵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 요즘 조숙증이 많잖아요.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빠르게 노화를 가져옵니다. 그 이유는 우유에 들어있는 또 IGF-1이라는 이 성장 호르몬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유도 역시 노화를 더 촉진시키는 음식이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것이 더 건강에 좋습니다. 대부분 빠른 노화의 원인은 크게 좀 세 가지 라이프 스타일을 볼 수 있는데요. 너무 외부 음식만 먹는 것. 이렇게 지나치게 외부 음식만 먹게 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첨가물들 때문에 몸에 독소 축적이 빠르게 일어나고 여러 장기들의 기능 장애가 오게 됩니다. 하루 한 끼라도 자연의 음식을 먹는 방법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너무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수면 부족 상태로 생활하는 것. 밤 사이에 우리 몸이 회복될 수 있는 상태로 바뀌거든요. 멜라토닌 호르몬의 결과로 생체 리듬이 안정적으로 또 몸에 나쁜 것들이 제거가 되고 청소하는 이런 작용들이 밤사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으면 이런 모든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체내 독소, 불필요한 세포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요인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입니다. 심리적인 불안감이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을 텐데요. 뭔가 중요한 어떤 프로젝트 발표가 있거나 중요한 시험이 있거나 이런 걸 앞뒀을 때 우리 몸이 소화기가 위축이 되고 체하기도 하고 장에서 막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스트레스 외에도 내가 만약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면 내 온몸에 이것은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이 호르몬 때문에 몸에서 혈당이나 혈압이나 근육작용이나 염증작용 이런 것들이 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검진 받으러 갔던 환자가 당신이 암 1기입니다. 좀 초기 정도였는데 너무나 공포스럽게 느낀 이 사람이 2주 안에 사망했다라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게 되면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혈당 문제, 염증 문제들을 더 가속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까지도 좀 풀 수 있는 자기만의 좀 방법들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장수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대부분 식물성 음식 그리고 소식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과식을 하면 항상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활성산소도 많이 나오고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음식은 사실 생각보다 더 적을 수 있어요. 하루에 80% 미만으로 좀 적당히 배고프게 먹으라고 합니다. 노화를 방지하는 좋은 습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숙면입니다. 굉장히 잠이 부족할 때는 삶의 질과 온몸에도 장기의 건강 상태가 빠르게 달라집니다. 적게 잘수록 노화를 촉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좋은 숙면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은 굉장히 다양한 여러 요인들이 건강을 결정하는데요. 행복한 감정,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노화는 굉장히 빨라집니다. 행복한 감정을 늘 만들어내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라이프 스타일 만들어 가시면 노화는 더디게 올 수 있습니다.